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네. 이런 걸 바로 미라클 모닝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이 미라클 모닝에 도전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게 요새 그 유행하는 뭐 아침형 인간 뭐 그거 맞죠? 비슷하기는 한데요. 네. 아침형 인간이 성공이라는 목표가 있다면 미라클 모닝은 자기 돌봄이나 자존감 향상을 더 중요시하는 거죠. 아, 우리 그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뭐 운동을 좀 한다거나 뭐 명상을 한다던가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 그런 뜻이구만. 빙고. 야, 이거 좋은 그렇습니다. 습관이네. 네. 사실 우리의 일상이 이게 쳇바퀴처럼 굴러가지 않습니까? 네.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에서 활력을 찾고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이 붙었겠죠. 사실 저 같은 경우 이제 주말 되면 늦잠 자고 스케줄 없고 그러면 계속 이제 집에서 뒹굴거리고 이랬었는데 부끄럽습니다. 네. 하루하루 도전하다 보면 삶의 활력도 찾고 우울감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미라클 모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여기는 바로 미라클 7번 국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출발합니다. 누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노인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 야, 나는요, 네. 그 의견에 진짜 100% 내가 공감을 해요. 옛날만 해도 60살, 70살 되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소리 들었는데 요즘은요, 진짜 왕성하게 일할 수 있고 그런 나이고 의욕도 넘친 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회적으로 진짜 점점 우리가 약간 소외되는 것도 있고요. 함께하고 싶어도 뒤처지는 느낌도 있고 이러다 보니 참 이런 게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니요. 네, 강원도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인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나 또 함께 해볼 만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할 텐데요. 즐겁게 일하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주인공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강릉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옹심이 마을로 유명한 강릉 남항진 인근입니다. 오늘 이곳에는요, 하루를 알차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팔 청춘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떤 분들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 만나러 가보실까요? 일하는 것이 즐겁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청춘들이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 훈장 같은 세월의 흔적이 있는 사람만 입장 가능하다는 그곳. 알콩달콩 매일매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실버들의 활력 충전소로 지금 출발합니다. 강릉시 병산동에 위치한 한 건물. 마을에서 운영하던 이곳은 오랫동안 방치됐던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날마다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야, 여기가 옛날에 창고였대요. 완전히 현대적이고 모던한 느낌으로 확 변신을 했는데요. 일단 안쪽에 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한번 둘러보실까요? 다양한 제품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요. 커피 원두를 비롯해 다양한 과일 청과 즙, 고추장, 막장, 된장 등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물론 이곳의 모든 것들은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들이죠. 야, 여긴 뭐 거의 멀티샵인 것 같은데요. 관장님,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강릉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아, 관장님, 시니어 클럽이 뭐죠? 네, 시니어 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어르신들께서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사회활동, 사회참여, 사회봉사를 하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 기관입니다. 아, 그럼 여기 전시된 제품들 말고도 어르신분들이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좀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네. 아,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저랑 같이 곳곳을 좀 둘러보셔도 괜찮으실까요? 네네. 이곳의 가장 핫한 현장 바로 바리스타 과정인데요. 인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현재 300분의 어르신들이 대기 중.
오늘 신청하면 3년 뒤에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6학년 5반, 7학년 1반. 책상 앞에 앉는 것이 꽤나 오랜만이지만 눈빛만큼은 고3 수험생 저리 가라. 강의하시다 보면 어르신분들께서 좀 많이 어려워하셔서 힘드신 점은 좀 없으세요? 물론 시니어분들이 연세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 그 수준에 맞게 레벨 시니어분들 그 눈높이에 맞게 교육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그럼 오늘 배워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오늘 첫 시간인데 아주 만족합니다. 그냥 커피 향도 굉장히 신기하고 지금 내려 보니까 커피 이렇게 내려지는 모습도 신기하고 항상 커피를 2잔 이상은 마시는 편인데요. 여기에 홈카페 가정 커피를 한다 그래서 실버 가정이 있다 그래서 등록해갖고 이렇게 배우러 오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은 이거 내가 오늘 홈카페에서 배운 거야 하고 한 잔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이제 쌓아가지고 한번 친구들한테 뽐낼 겁니다. 또 다른 교실에선 어떤 수업이 펼쳐질까요? 무언가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요. 달달한 맛에 주전부리로 그만인 양갱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양갱이 아니라고 하네요. 향긋하고 단맛은 줄인 커피 양갱입니다. 수십 년 주방을 호령했던 어르신들에겐 소꿉놀이처럼 재밌는 체험이죠. 네, 저도 마트에서 사 먹는 양갱만 봤는데 이렇게 직접 만드실 수도 있네요. 네, 신기해 죽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자, 지금 정말 열심히 만들고 계신데 집에서 쉬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닙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저희 나이에 집에서 뭐 하겠어요. 여기 와서 커피 양갱이를 처음 제가 접해봤는데 굉장히 위생적이고 재료가 다 손수 만든 거예요. 수제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냄새 기가 막힙니다. 어떤 것들을 하는 곳일까요? 이곳 역시 분주하기만 한데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수제청을 만드는 중입니다. 건강한 재료로 눈속임 없이 만드는 일명 진떼이 대추 고! 어느새 이영배 리포터도 한 자리 차지했네요. 모두들 적지 않은 나이지만 열심히 배우고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행복은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 대추고는 이제 이게 농도가 눕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 조절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을 때 막 튀어 올라와야 돼. 가족들을 위해 365일 주방에서 요리하던 그 마음 그대로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을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젓고 또 저어봅니다. 맛의 비밀은 바로 정성이겠죠. 안 힘드세요? 힘들지는 않아요.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강에도 좋고. 어머니 혹시 그럼 일하시면서 혹시 그럼 개인적으로 바람 같은 거 좀 있으세요? 바람이라면은 노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가지고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아,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아,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 거죠? 이곳에선 커피 로스팅이 한창입니다. 어떤 일이건 내가 할 몫이 있고 그걸 인정받는 걸로 충분히 행복해하는 어르신들. 단순히 돈이 필요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그 자체가 삶의 원동력이 되는데요. 커피를 로스팅하며 새로운 하루하루를 배우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뭐 꽃꽂이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뭘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강릉시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가만히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 노년이 길잖아요. 그 노년을 자기가 개발을 해서 그렇게 산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시고 로스팅 과정도 거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리스타로서 카페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르신들이 만들어주시는 커피에는 인생의 맛이 담겨 있을까요? 한 잔의 커피 속엔 위안이 담겨 있다고 하죠.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끝에서 탄생한 한 잔의 커피.
어떤 깊이가 느껴질지 궁금하네요. 자, 저도 이제 주문 한번 좀 해보려고요. 제가 여기서 제일 맛있는 커피 좀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혹시 좀 강추하시는 메뉴 있을까요? 네네. 핸드드립의 케냐 커피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맛있는 커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기대해도 될까요? 씁쓸한 원두에 포근한 할머니의 손길을 더하고 따뜻한 온기에 할머니의 정성을 더해 신선한 커피가 내려지는데요. 맛있겠다. 야,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게 벌써 전문가 포스가 좀 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여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시간은 4시간 합니다. 우리가 70대가 돼가지고 이리 와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즐겁고 좋아서 시간이 너무 4시간이 너무 짧아요. 예, 그러면 좀 실례지만 약간 좀 이렇게 돈 같은 거 좀 많이 버시는. 그럼요. 예. 돈도 많이 벌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고 일주일에 2번씩 나온다는 게 너무 즐거워요.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첫째, 또 용돈도 생기고 또 일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즐겁고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를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게끔.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선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은빛 청춘들. 세월의 연륜을 바탕으로 어느 자리에서나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인생 이막은 그래서 오늘도 눈이 부십니다. 아유, 표정들이 네. 밝으시니까 너무너무 좋네. 그러니요, 나이 먹었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세이대 이러면요 더 빨리 늙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일도 하고 몸을 움직여야지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한 베비야. 그렇습니다. 네.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루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하시는 게 건강의 비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조금 나중에 아주 나중에 네. 저 프로그램에 한번 좀 참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상희 씨도 멀지 않았습니다. 네, 저하고 같이 참여해 보시는 거 어때요? 좋죠.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조금 네. 더 나중에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또 노하우가 녹아있는 제품들이 참 인상 깊은데요.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즐겁게 생활하시길 7번 국도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르신들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이 주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신명숙 씨 전화 맞죠? 신명숙 씨? 예. 맞으십니까? 예. 강원지방경찰청 진흥수사대 노기환 경사입니다. 경찰청이라고요? 네, 강원지방경찰청입니다. 지금 신명숙 씨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네. 예금 보호를 위해서 예.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따라갈게요. 그나저나 내 돈이 모두 되는 거래요? 100%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셔야 돼요. 예, 하면 돼요. 그 피 같은 돈인데. 자, 이렇게 어설픈 연기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누가 저런 거에 속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막상 닥치게 되면 우리 신명숙 누님 좀 전에 그 당황한 표정 보셨죠? 네. 당황하게 돼서 속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정말 코로나19 때문에요. 진짜 금융이 비대면 금융으로 이렇게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요새 보이스피싱들이 아주 기승을 부린다는데 강아지를 진짜 왜 그리나? 네, 요즘은 젊은 층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가 총 31,681건으로 피해액만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하루 평균 87건이 발생한 거고요. 하루 피해액만 무려 19억 원 규모입니다. 엄청나죠? 그렇군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진짜 다들 어렵고 특히 서민들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막아야겠죠. 자, 그래서 경찰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알카드로에서 보이스피싱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릉경찰서 진흥범죄수사팀의 박은정 경사 모셨습니다. 경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능범죄수사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지능범죄수사팀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보이스피싱과 그다음에 공무원 범죄, 선거사범, 환경사범, 의료사범, 그리고 대부업법 등의 이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보이스피싱 그 수법도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한테 돈을 직접 이렇게 탁 뺏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죠.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그 수법이 점점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또 교묘해지고 있고요. 네. 또 피해액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 만나서 돈을 편취하는 방법도 있지만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서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가로채서 또 거기에 안에서 또 금융 정보를 가로채서 이제 현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있고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걸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럼 혹시 요즘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단골 멘트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기환 씨가 하셨던 것처럼 뭐 네. 강원지방경찰청 암개경사다, 뭐 개인정보 유출됐으니 돈을 찾아와라. 뭐 요즘도 그런 식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방법은 좀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수법 한 4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이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인데요. 일단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상담을 한 후에 기존 대출 회사를 사칭해서 우리 회사 대출금 변제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는 거는 계약 위반이다. 네, 그러니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하겠다. 모든 거래를 정지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을 해라. 이런 식의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있고요. 아, 그럼 일당이 있고 한 사람은 저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네, 다른 네, 사람은 원래 있던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일당이 다 짜고? 네, 그렇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거 속을 다 수밖에 다른 없겠는데? 사람이 전화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범에 이제 네. 연루되어 있으니 당신이 무죄를 입증을 하려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보내는 직원에게 또 돈을 전달해라. 우리가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현금을 또 편취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해외 직구로 물건이 구매가 되었다. 근데 나는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사기범들이 경찰이나 뭐 검찰을 또 가장을 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지금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뭐 대출을 받아라. 아니면 온라인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서 해주면 우리가 확인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미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스미싱. 예, 문자로 이제 낚는다라고 해서 네. 하는 건데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뭐 SNS로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났어. 수리비가 필요한데 신용카드랑 신분증 같은 거를 찍어서 보내줘. 아니면 계좌번호를 보내줘.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정보를 가로채가지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최근에는 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갈수록 진화하고 있네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진짜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뭔지도 궁금한 게 일단 전화를 확 끊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속는 척 하면서 말을 살살 이어가다가 경찰서에 싹 신고를 해야 되는지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의심스러운 전화는 받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뭐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바로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출금 등 현금을 거리에서 직접 사람에게 뭐 전달해라. 이런 거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악성 앱이 설치가 되면 전화 가로채기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경찰서 같은 데 전화를 걸었다고 해도 그 사기꾼들이 전화를 받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악성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전화를 해본다거나 그러시면은 결국 사기범들하고 통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삭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짚어야 하는 게 금융기관이나 검찰, 경찰 그 어디에서도 전화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나 문자로
있고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지난 2월이었죠. 속초에서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본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지금 편의점에 있는 그 뭐 모바일 상품권 같은 거, 네. 네, 그런 거 일련 번호 같은 거, 그걸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강릉, 양양, 고성에서도 좀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저희 강릉 경찰서에서도 작년 겨울부터 이 편의점 상품권 피해가 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네. 그 사기범들이 알려주는 계정은 공식 계정이 아니라 개인 계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재고 파악을 한다라는 전화를 받으셨을 경우에 다시 한번 계정을 확인을 하시고 뭐 점장님이라든지 본사에 다시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수금 알바라는 게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새 청년들의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그 빈 틈을 노리는 거죠. 네. 수금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아, 축하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이거 고액 아르바이트다. 뭐 이러면서 유혹을 하는 건데,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일명 현금 수거책이라고 하는데요.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에 현혹이 돼서 정말 경찰서에 한 번도 와보시지 않은 분들이 이런 사기범에 가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뭐 불법 행위인지도 모르고 이게 뭐 수금 알바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심부름을 하고 이렇게 수금책으로 행동했다. 그래도 처벌을 받는다며요.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도 그 사기죄 정범으로 처벌이 되거든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네, 이런 고액의 또 수금 알바가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광고를 접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좀 현명하게 구별을 해야 할 텐데 뭐 구별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 고수익 알바는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수거책 알바들은 뭐 채무 상환을 하는 일이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한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알려주는 SNS를 설치를 해서 그 가명을 사용을 해라. 네. 이런 식으로 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좀 이런 식의 무슨 구인글이 온다고 하면은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가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셨는데 시청자들께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어떤 뭐 조언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저희 강릉에서만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약 40건이고 그 피해액이 10억 원에 달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시면 네. 의심하고 한 번 더 확인해서 피해 사례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거 가운데 우리 지역에 지금 뭐 봄까지 일어났던 피해액 이게 생각보다 큰 액수여서 사실은 좀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보이스피싱은 진짜 반사회적인 민생 침해 범죄입니다. 반드시 근절을 해야겠고 우리들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주의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경찰 여러분께서도 네, 앞으로 더 많이 좀 수고해 주십사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박은정 경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되면 말이죠. 누가 제일 바쁠까요? 그건 농부지요. 왜냐면 한 해 농사를 시작하려고 이러면 아주 부지런을 떨어야 되거든. 네, 농부님들도 그렇고요. 네. 뭔가 다들 분주할 수밖에 없죠. 겨울 동안 묵혀뒀던 때를 좀 씻어내려면 집안도 싹 정리해야 하고 또 여기저기 봄단장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봄을 맞으면서 마음이 무척 분주했습니다.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취미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운동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귀찮더라고요. 너무 귀찮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봄을 맞아서 그 세상 누구보다도 바쁘게 움직였던 분들을 모아봤는데요. 그때 그 시절 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 만나보시죠. 명주 군이 있던 시절이네요. 그러네요. 봄이 되면 이제 바빠지지. 네. 뭐 씨도 뿌려야 되고. 씨 뿌리시고 그럼요. 계신 거죠?
전원일기 음악이 참 정겹네요. 네. 전원일기 하면 역시 최불암 선생님이죠. 그렇죠. 괜히 했네요. 네. 그러니까 모판에다가 저래 딱딱 저래 맞춰서 이제 싹을 틔워야 되는데. 네. 오, 저런 장면 처음 봐요. 신기하네요. 아, 진짜로요? 네.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겠죠? 이제 기계화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 일단은 저렇게 먼저 네. 예, 씨앗을 틔워가지고 모에 모판에 뭐가 나면 그거를 심어야지. 그다음에 저렇게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내기를 저래 해야지요. 네. 상희 씨 모내기 해봤어요? 모내기 안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저는 한 2번 해봤습니다. 아니 저 당연히 했지요 우리는. 예전에는 모내기 할 때 거머리 같은 거 있으니까 스타킹 신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못 쓴 스타킹 이렇게 이만큼씩 하고 네. 또 모내기 하고 나면 그날 참도 많이 갖고 오고. 네. 그러니 저쪽 끝에서 이쪽까지 일자가 쭉 되려면 저래 못줄을 잡아줘야 그렇죠. 돼요. 팽팽하게. 그럼요. 보통 작업이 아닐 것 우린 같아요. 또 뭐를 잘 못 심으니 저 똑바로 잡으라고 이름이 나도 많이 했어요 저거로. 그래야 일자가 쫙 돼. 이번엔 감자네요. 씨감자. 그러니 씨감자 우리가 심기. 이 강릉에 단오 때마다요 우리 감자젓 먹고 이러지 않소. 네. 저런 거를 잘 심어서 잘 키워야지 감자를 캐서 감자젓도 찢어 먹고 이리지. 누님 감자도 키워보셨어요? 아 당연하지요. 여가 집인기. 예. 우리 누님은 진짜 안 해보신 게 없어요. 저렇게 조각으로 심는 아니 당연하죠. 감자 저 이래갖고 잘라놓으면 그 눈이 있어요. 그 네. 눈이 그렇죠. 그어서 이래 싹이 나오는 거지. 사실 조각으로 하는 건 네. 저도 잘 몰랐어요. 예. 그 이게 다 씨감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순이 이래 붙어 있어야 돼. 예. 자를 때 막 자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종자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농사가 또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이래요. 옛날 TV 이거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신명숙 TV로. 아이고 참네. 아 고랭지 감자 파종. 아이 그럼요. 고랭지에 배차도 그렇고 이런 감자도 그렇고. 네. 아이고 야들이요 아주 빡센 게 좋아. 소도 있네요. 옛날엔 농사 지을 때 저 소가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할 그렇죠. 수가 있어. 네, 재산 같이 다- 1호죠. 그럼요. 야들이 갈지. 그리고요 소가 못 올라가는 데는 어떡하는지 알아. 앞에서 식구들이 끌면 뒤에서 밀고 이래 소 대신 역할도 하고 이래서 했어요. 줘봐. 그렇죠. 저랬다니 우리도. 그러니까 사람이 아이고, 쟁기질하는 거죠. 네. 참. 그러니 소 역할이 너무 컸어요. 네. 진짜 소는 참 고마운 동물이에요. 그렇죠. 네. 한쪽에선 사람이 끌고 저짜서는 소가 끌고. 아유. 오죽헌 대청소. 대청소. 봄하면 역시 또 대청소죠. 그렇죠. 맞아요. 봄엔 대청소를 해야 돼. 네. 겨울 동안 자네들 얼지 말라고 이래 묶어놨던 집도 저래 따서 이렇게 다 치워주고. 외투지 외투. 그렇죠. 이제 관광객들도 오시니까. 아유 아들도 대청소 나왔네. 아들은 그냥 노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 겨울 내내 가만 놨던 저 새끼도 저 다 풀러내놓고. 네. 먼지도 닦아내시고. 아유 어머니들이야 뭔때 이로 두르고는 세상 먼지를 어떻게 저래 싹싹 닦아내지. 그러게요. 다 띠를 두르고 계시네요. 총채죠, 저거 총채. 그렇죠. 설악산 자연보호 캠페인. 그리 봄인데니 뭐 오죽헌이고 설악산이고 구석구석 와, 저 저래 빗자루 재청소를 하네요. 정말 오랜만에 봐요. 쌀이비. 네. 쓰레기 주우시네 지금. 그러게요. 구석구석을 다 청소를 하고. 그러게요. 쓰레기 다른 건 딱 하나래요. 저 모자를 다 썼네. 그지요? 그렇죠. 예. 그래 저래 또 쓰레기를 싹싹 주고 나면 보기 좋지 뭐. 그게 처음부터 버리지는 버리지 말지. 남대천 둔치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요. 남대천 둔치도 이제 봄맞이 대청소하는 거죠. 아 이거 안 했어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봉사 이거 저거 했어요. 아, 정말요? 예. 많이 주우셨어요, 쓰레기? 아 이래 학교에서 아들처럼 이래 똑같이 이래 단체로 나가서 쓰레기 대청소하고 이랬지요. 물 깨끗하다. 소금강 환경 정비. 근데 새마을 어머니에서 이래 나와서 환경 정비를 했네. 아까 새마을 모자도 쓰고 계시고. 그러네요. 우리 강산 푸르게. 참 깨끗하게 구석구석 정리를 와, 물 잘하시네. 맑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 소금강. 예 맞아요. 네. 예나 누가 지금이나 저렇게 쓰레기를 맞아. 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 저런 또 손길이 있으니 늘 깨끗한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애초에 버리지 말아야죠. 오죽헌 현장 체험 학습이네요. 체험 어린이들, 학습 왔네요. 야, 유치원생들. 저거는 우리가 지금도 하는데. 그렇죠. 아들 데리고 예. 가서. 참 훌륭하신 어른이 난 곳이니.
예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줄 맞춰서 걸어갔는지. 아이고 예쁜 한복을 입고도 오셨고 요 목명실이잖소. 그리고 이 선상님이 태어나신. 예, 사진도 찍으시네요. 그러면 기념 촬영도 함이. 아 맞아 효도관광. 봄에 효도관광도 많이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니요. 네. 성산면에서 단체로 저래 고추 달고 맞아. 제일 체례 입은 게 그게 한복이지 뭐. 노란 택시를 타고 가시네요. 택시 타고 효도관광 가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어머니 한복 입고 거기다가요 요 고추 하나씩 다 달았네. 카네이션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카네이션을 타셨기 때문에 이제 카를 타신 거죠. 예? 아, 죄송합니다. 네. 이 5월 달에 아이고 잘 다녀오라고 세상 가족들이 막 아들도 잘 다녀오세요. 근데 저 택시 이랬지. 진짜 오랜만에 본다. 행렬이 장난 아닌데요? 그러게요. 아이고 얼마나 신나셨을까. 와 저것도 장관이네. 온 동네에 그냥 노란 택시가 네. 떼거지로 내려가고. 대규모 행사네요. 그러게요. 요샌 진짜 못 볼 풍경이야. 와 무섭네. 뭐 경찰에서 에스코트까지 해주네요. 그러니요. 맨 네. 앞에서 어머야 어머야. 아이고 어디 어르신들이 가실까요? 저럴 땐 아주 신이 나셨겠다. 설악산 가셨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오. 설악산 맞네요. 설악산. 네, 뒤에 그렇죠. 뒤에는 너무 무서운 산이 딱 보이고. 효도 관광하면 설악산이죠. 그렇죠. 예. 그러게 날씨 벚꽃 좋네요. 피고, 네. 야 벚꽃 피고 개나리가 피고. 다들 곱게 차려입으셨어요. 그런데 다 양복 가초 입으시고 이랬네요. 네. 저 때는 산에 가는데 왜 이렇게 다 갇혀 입고 갔을까요? 관광이니까. 네, 네. 또 모처럼 이렇게 외출을 하시는 거니. 네. 그 꽃은 하나씩 아유 세상 손을 저리 꼭 잡고 보기 좋소. 네. 아, 저런 모습 보면 마음이 좀 훈훈해져요. 맞아요, 로맨틱하시다. 뭉클해요, 뭉클해. 전망대네요, 저기. 그니 저거까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셨겠지요. 그렇죠. 오. 무릎이 아유 저럴 때면 오금피 아프지. 그냥 걸어 올라가면. 기념사진도 쉬었다 가셔야죠. 딱 찍으시고. 그러게요. 옛날에는 저렇게 쪼고 요래 찐 어르신이 많네. 그렇죠. 아 진짜 봄 되면 뭐 농사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놀러 가서 저렇게 춤도 추고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척의 특산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야 삼척하면 장례삼, 아하. 장례삼 하면 삼척. 네. 그거요 삼척 동자도 다 알아요. 네, 삼척은 120년 역사의 장례재배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 정도면 지역을 대표할 만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장례삼의 건강한 기운 느끼러 삼척 여삼리로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은 삼척시 노곡면 여삼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동네 이름에서부터 아주 삼삼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이 향기만 맡아도 건강해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과연 이 건강한 향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오늘은 일명 장례삼 마을로 불리는 삼척 여삼리를 찾았습니다. 봄 향기를 따라 걷는 길이 제법 운치 있죠. 제가 지금 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삼삼한 향기를 찾아서 이곳에 왔는데요. 저기 지금 어르신 한 분 계시거든요. 뭐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이 설치된 농장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잠깐 잘못 왔네. 좀 넘어가야겠다. 저 밟으면 안 돼요.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지금 다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리 좀 길게 해갖고 그냥 뭐 붙들고. 제가 그럼 긴 다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훗. 예, 됐어요. 아니 지금 뭐 심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씨를 심고 있거든요. 이게 뭔데요? 장례 씨요. 장례? 예. 장례삼의 씨? 예. 그렇구나. 아니 그냥 이렇게 심는 거예요? 예, 이래갖고 또 이제 요래 옆에 거리를 하면서 이러면 다 묻혀버리잖아요.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장례삼 농사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농사보다는 이게 조금 편안하니까네. 원래 이거 처음부터 이제 나는 이 큰 집에서가 이제 씨를 사다가
처음에 해가지고 지금 시작한 지가 지금 그 18년 됐습니다. 앞에 보이는 데부터 저 뒤까지가 지금 전부 다 장내삼인 거예요? 예. 전부 다 장내삼. 그럼 여기 지금 있는 데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얼마나 됐나요? 오래된 기가 여기 있는 데서는 지금 한 14년. 저쪽으로 많이 나가면 이제 뭐 6년, 7년, 5년 이런 것도 있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일 어른 자리네요, 그러면은? 그렇지, 여기서는 여기가 이제 어른이죠. 자, 어르신 이제 하나만 보여주세요. 예. 어른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 한번 봅시다. 네. 이건가요, 이거? 네, 요거. 우와.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외치지 않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신봤다! 와, 이거 14년 된 거예요? 네. 아니, 하나 더 파볼까요? 더 파셔도 돼요? 네, 하나 더 파볼게요. 야, 이건. 요런 거는 좀 큽니다. 와.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귀한 걸 이렇게 파는데 저기 죄송한데 제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먹어봐도 되나요? 아이, 먹어봐도 됩니다. 돼요? 예. 진짜요? 예. 그거 어떻게? 한번 먹어봐 보세요. 이거 뿌리를 뜯어가지고. 네. 예. 이 뽀얀 속살 보세요. 어우.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장내삼의 깊은 맛. 향이 그냥 확 휘몰아치네요, 입안에서. 네, 향이 좋죠. 야, 이게 장내네요. 오염되지 않은 토질에 배수가 잘 되는 여삼리는 장내삼 재배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 정성스레 장내삼 씨앗을 심고 해가림을 위한 그늘막 설치도 도왔습니다. 일손을 돕는 호준 씨의 손길이 꽤 야무지죠. 와. 오늘 건데. 요렇게 지금 요렇게 또 이렇게 삼이 지금 이끼 밑에 숨어 있는 거죠, 지금? 예. 거기 삼이 이제 이 자태 보세요. 자태가 아주 요렇게 해서 판매를 하시는구나. 산삼은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인삼인 반면 장내삼은 산삼씨를 뿌려 야생 상태로 재배하는 것을 이릅니다. 사실은 저는 요것도 관심이 있지만은 이 힘들 때는 또 장내삼 주 그렇죠. 한 잔 탁 하면은 피로가 착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풀리죠. 그렇죠. 술 담근 것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술 담근 거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요거는 순이 이제 있는 걸 담근 거고, 요거는 그냥 순이 없는 거고. 요렇게. 그럼 이 술을 담궈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얼마 정도 이렇게 숙성을 시키나요? 근데 요거는 3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3개월만 담가놓으니까 3개월만 지나면 이 거의 다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다 이 향이 다 납니다. 네. 이 장내를 가지고 어떤 걸 해 먹으면 좋을까요? 근데 장내 갖고 삼계탕을 해 먹으면 좋죠. 이거를 삼계탕을 해 먹으면 참 좋은데 이게 비싸니까 삼계탕에 잘 안 넣어 먹으려고 그러죠. 비싸니까 하기 비싸니까. 네. 가갖고 한번 삼계탕 한번 해 먹어 보지 뭐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제가 이 열심히 일하고 받은 이 장내로 아주 고급진 백숙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일단 장내삼을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다음으로 고기에 잡내를 잡아줄 마늘과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장내삼을 넣어줍니다. 그리곤 1시간 정도 푹 삶아주면 드디어 장내삼 백숙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백숙 맛을 확인할 차례. 토실토실한 닭다리를 거머쥔 호준 씨. 그 맛은 보나만 하겠죠? 야, 정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어르신 그러면 이렇게 자주 드시겠어요?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해 먹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는 없어서 못 먹는데 먹고 싶을 때 그냥 마음껏 해 드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장님 제가 궁금한 게요. 여기가 장내삼 마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장내삼 마을이 됐나요? 정영견 씨라고 이분은 집에서 이제 이 장내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재배가 돼서 그다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우리 농촌에는 정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43가구 90%가 전체로 조금씩 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90%면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각 가정에 다 조금씩 다 재배하고 있습니다. 야, 이 백숙으로 해 먹으니까 정말 만족도 최상이었거든요, 저는. 그렇죠. 이 장내삼을 또 다른 걸로 어떻게 해 먹을 수 있을까요?
다른 거는 별로 없고 그냥 이제 먹는 게 우리가 센 거로 그냥 이제 약을 해갖고 센 거로 많이 먹습니다. 센 거로 그냥 이제 해갖고 좀 약간 쓰니까 이제 꿀에다 찍어갖고 많이 거의 먹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데 뭐 인삼도 있죠. 뭐 홍삼도 있고 우리 오늘 본 장내삼도 있고 각각 다른 삼들이 있는데 이 장내삼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인삼은 한 6년 되면은 이제 재배가 끝나지만 얘는 뭐 연도가 한 10년, 20년 가도 자체가 계속 이렇게 살아 있다는 거.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인삼은 한 6년 정도 키우면 다 크는데 예, 예. 우리 장내삼은 예. 좀 오래 두고 봐야 잘 크는. 그렇죠. 저 같네요.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는. 안 되겠죠? 아니 그것도 뭐 가능하겠다 보겠죠.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는 물론 면역력 증진에도 효능이 있다는 장뇌삼. 올봄 요 장뇌삼으로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장뇌라는 말은 이제 뿌리와 줄기를 잇는 그 뇌 부분이 길기 때문에 길 장자를 써서 장뇌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네. 그러니 그 여삼리 장내삼은요 벌써 2005년에 그 우수성이 검증이 돼가지고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그 농축산물 중에 품질 인증까지 벌써 받았다네요. 네, 인증을 통해서 강원도 인증 마크를 획득했으니까요. 구입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삼척 장뇌삼의 특화를 위해서 차별화 노력이 좀 계속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택배가 많이 증가했죠. 뭐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택배 기사님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가끔씩 또 잘못 배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사람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그걸 슬쩍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문 앞에 잘못 배달된 걸 보고 모른 척하고 가지고 들어갔다. 이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해당되고요. 이거 제가 시킨 거 맞아요 하고 직접 수령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택배가요 만약에 우리 집에 잘못 왔다 그러면 바로 택배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요 가져가라 CK 되고 사실요 그게 정답이지. 근데 그 만약 슬쩍 갖고 와봐요. 네. 계속 찜찜하고 뒷골 땡기지. 그렇습니다. 네, 밤 늦게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택배 기사님이 있고 또 택배 언제 오나 계속 학수고대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눈살 찌푸릴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네. 자, 7번 국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